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개국 10주년 특별 생방송 YTN 사이언스 10살을 축하해! 진행을 맡은 박철미. 황보혜경입니다. 네, 과학 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가 어느새 개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간 10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YTN 사이언스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설레고 또 영광인데요. 예. 이 좋은 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과학뉴스팀의 이혜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혜리 기자는 과학뉴스팀의 막내 기자이자 매주 월요일 코너 푸드톡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오늘 과학뉴스팀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YTN 사이언스가 개국 때부터 오늘의 생방송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이 좀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요. 네.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학 기자로서 YTN 사이언스 10년을 의미하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런 자리죠. 예, 뭐 막내 기자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든든한 막내 기자. 든든한 막내 예. 기자. 네. 자, 이어서 계속 든든한 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상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상선 교수님은 저희 그 사이언스 투데이에 네. 사이언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YTN 사이언스와 오랜 기간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오셨잖아요. 네. 오늘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참 금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과학기술 문화의 선봉에 선 YTN 사이언스 TV에 감사드리고 네. 10년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네. YTN 사이언스가 문을 연 이래 만들었던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네. 네. 그 시간 동안 YTN 사이언스와 함께해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희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당신에게 YTN 사이언스란? 이쪽 4차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사이언스 TV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이쪽에서는 이런 정보들 많이 하구나 해가지고 미세먼지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생길 경우에는 자주 보고 싶고요. 흔히 접하기는 어려운 그런 과학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하다고는 생각하고요. 서적만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이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주면서 더 도움이 돼요. 사이언스 TV는 시각화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접하기 쉬운 매체인 것 같습니다. YTN 사이언스를 보면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그런 성과 같은 거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서 이 방송 보라고 하고 이 사이언스 방송은 막 애들 볼 프로도 많고 상당히 유익한 방송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뉴스 진행하다 보면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좋은 말씀 전해드리니 좀 감동인데요. 저도요. 네. 자, 그럼 박철민 앵커에게 YTN 사이언스란? 저에게 YTN 사이언스는 도전하고 싶은 미지의 세계이자 삶의 축복이자 행복이죠. 제가 무려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자랑 그만하시고요. 우리 교수님께는요. YTN 사이언스 TV는 저는 네.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YTN 사이언스 TV가 과학 문화에서 계속 콘텐츠를 생산하고 예. 또 다른 매체를 리드하고 이런 의미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좀 새삼 막중한 책임감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혜리 기자 다음 타자인데 좀 부담감이 커지시겠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에게 있어서 YTN 사이언스는 직장이죠. 직장이요? 저희도 직장인데요. 네, 너무 현실적인 답변 아닌가요? 네. 사실 뭐 요즘에 직장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일이고 직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책임감을 안겨주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원동력이 될 과학 분야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면서 또 사명감을 안겨주는 그런 곳입니다. 와, 그러니까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는 곳이다.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네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건 그만큼 YTN 사이언스가 부지런히 일을 해왔다는 증거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 뿌듯한데요. 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YTN 사이언스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이성규 기자가 총정리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17일 국내 최초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개국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국내외 과학계 소식과 고품격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사이언스 TV의 편성은 또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쉽고 재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국 1년 만에 850만 시청 가구 돌파에 이어 흥미롭고 과학적인 콘텐츠로 시청자와 외부 기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라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미라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는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멸종위기 국내 동식물과 이를 복원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담아낸 종회부활 5부작, 그리고 한글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재조명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등은 재미와 정보를 함께 담은 YTN 사이언스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이런 양질의 콘텐츠는 2100만 시청 가구 수 확보와 유튜브 조회수 5400만 회, 페이스북 팔로워 16만 명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 시청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젊은 층을 위해서도 디지털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접하는 젊은 층을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생산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양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초의 중학생 과학 퀴즈인 킹왕짱, 과학 예능을 표방한 도전하쇼는 새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뉴스 부문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YTN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와 함께 전문 기자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살린 음식과 IT, 동물과 바이오, 문화 등 특화 코너가 매일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0년의 역사를 통해 이룬 성과 덕분에 YTN 사이언스는 10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공익 채널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이언스 TV는 이른바 한국형 과학 프로그램의 제작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가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선도적인 과학 방송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나온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YTN 사이언스는 다가올 10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다시 보니까 새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YTN 사이언스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이렇게 많다니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방송 화질만 봐도요, 10년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김상선 교수님은 상암 신사업으로 이사올 당시를 또 생생하게 기억하신다고요. 네, 아마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역 사옥에서 제가 쓴소리 단소리 코너가 있었어요. 네. 거기 출연했었는데 아마 상암 사옥으로 옮기면서 우선 외형적으로 이제 규모도 커지고 시설 장비도 현대화되고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또 컨텐츠 면에서도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여기 오니까 네. 주차 공간이 넓어요 우선. 주차 그런 어떤 공간이요. 편리성도 덤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아우 네. 남모를 교수님만의 애로사항도 해결이 네. 됐네요. 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쓴소리 단소리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10년 동안 YTN 사이언스가 만들어낸 프로그램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이혜리 기자는 혹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 4월 개편 이후에 저희 기자들이 맡고 있는 코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하고 있는 푸드톡톡을 비롯해서 저희 기자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일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거든요. 네. 그런 코너를 통해서 제가 뭐 푸드톡톡이다 보니까 먹개비다라는 이미지를 얻기는 네. 했지만 그래서 뭐 어디를 가도 잘 먹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좀 들어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좀 즐기면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코너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코너예요. 네. 네, 먹개비라는 별명도 붙었는데 확실히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YTN 사이언스가 걸어온 길을 짚어봤는데요. 우리 10년의 역사는 동시에 과학기술계 10년의 역사와 함께하죠. 네. 이름에도 있다시피 YTN 사이언스는 과학기술계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혜리 기자가 지난 10년간의 과학계 핫 이슈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리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10년 동안의 과학계 이슈를 정리해봤거든요.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YTN 사이언스가 선정한 과학계 핫이슈 탑10. 첫 번째로 선정된 소식은 한국 첫 우주인 탄생인데요. 지난 2008년 3월 이소연 씨가 우주인으로 선발되며 대한민국의 우주 열풍을 불러 모았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한국 최초의 쇠빙연구선 아라운호가 남극으로 출항하며 극지 연구가 주목받기도 했죠.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을 뒤흔든 규모 9.0의 대지진. 이로 인해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이 멈춰서면서 우리나라도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12년 7월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가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를 발견했는데요. 우주 탄생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하늘문을 열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죠. 유럽의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해성 표면에 착륙하던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고요. 2015년 5월에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공포가 확산하면서 국가 방역 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습니다. 2015년 말에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낼 수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주목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고요. 지난해에는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언한 중력파가 실제로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중력파는 우리에게 어떤 우주의 비밀을 전해줄까요? 그 다음 달에는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가 선정한 과학계 핫이슈 탑10이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의 과학계 핫이슈 탑10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혜리 기자는 현장에서 직접 이런 뉴스들을 취재하다 보면 더더욱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를 꼽자면 어떤 이슈인가요? 네, 저는 중력파 검출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도 관련 브리핑이 열렸고 제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는데 사실 중력파를 그 당시에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문도 구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치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정말 어렵죠.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앞으로 과학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자극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렵긴 어려워도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을 못 했는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매년 한국과총에서 과학기술계 10대 뉴스를 선정하잖아요. 네. 네. 매년 한 해 10대 뉴스를 선정하는데 지금은 이제 10년간의 핫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네. 교수님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신데, 네, 한국과총에서는 이제 10대 뉴스 선정할 때 예. 보통 이제 과학기술 정책 뉴스하고 R&D 성과 뉴스를 이렇게 같이 뽑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뽑은 거 보니까 이제 R&D 정책이 없고 성과만 뽑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과 측면에서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다 언급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그 알파고와 이세돌 예. 이 세계의 바둑 대결이 유난히 좀 머리에 남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도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AI, 드론, AIT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됐지만은 아마 저 사건을 계기로 예.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정부나 어떤 민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말 전 세계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그렇죠.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돌아보고 나서 네. 보셨을 때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핫 이슈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뭐 세계적인 기초 원천 성과들이 막 쏟아지면 좋겠고요. 예. 아마도 제일 기다리는 사건이 한국인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 뉴스가 아닐까. 역시 네? 네. 이제 9월 말 10월 첫 주가 되면은요 예. 노벨상 계절이 되는데 그때만 되면 과학자들이 괜히 죄인 된 기분이에요. 네. 뭐 24대 영인이 뭐니 해서 일본은 왜 24개를 받는데 우리는 안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돌아보시면 우리가 과학기술을 시작한 게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홍릉에 이제 막 터전을 닦은 때가 시작인데 예. 네. 초기에 한 60, 70, 80년대에는 주로 급했던 것이 산업 현장 에로기술, 제조업 관련 기술이었습니다. 제조업 관련 기술이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연구라는 것이 90년에 이제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2차 대전 나고 나서 이제 잠수함 만들었고요, 네. 비행기 만들었고, 굉장한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불과 20년밖에 안 됐지만
최근에 우수한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노벨상 소식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한 번 노벨상을 받게 되면은 비온 뒤에 죽순이 솟아오르듯이 우죽순처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 노벨과학상 수상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 과학기술계 연구 환경이 바꿔야 되는데요. 뭐 실제 과학기술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수장으로 취임한 유영민 장관에게 직접 과학기술계 청사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엄청 요즘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국회가 이제 개원했잖아요. 아침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이제 국회 참석하고 바로 서울역 뛰어와서 우동 한 그릇 후 마시고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 내려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카이스트가 대한민국 과학의 산실이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과학 쪽에 사람도 길러야 되고 그럼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야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뭐 등등에 대한 걸 이야기 나누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 합니다. 그래도 현장 방문을 꼭 놓치지 않고 뭐 자꾸 이렇게 간담회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뭐 간단한 이야기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엇갈리는 이해 당사자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한 부분에 그런 것보다도 다양한 지식과 지혜들이 모여서 더 좋은 결과와 이런 게 방향이 나오니까 많이 만나고 현장을 많이 다녀야죠. 저 개인적으로 뭐 그건 철학이죠. 네. 원래 평소에도 이 정도로 바쁘셨었어요? 저는 그 TGIF보다도 TGIM Thanks God It's Monday. 일요일 날 되면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게 일이 있다는 게 설레고 내일 무슨 일일까 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다는 Thanks God It's Friday보다도 TGIM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면은 뭐 서로 참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래도 저 경우에 막 그런 설레는 일들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미래는 상상이 만든다는 세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상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워낙에 장관님이 이제 소통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소통 좀 그동안 해보신 것들 중에서는 좀 인상 깊었던 피드백 같은 거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뭐 딱히 지금 뭐 아직은 그런 좀, 기억은 그렇게까지 없습니다만은 언론과의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국민의 접점에서 직접 소통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언론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제가 직접 소통할 수 없는 데까지 굉장히 넓게 중요한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도전이죠. 장관님만의 어떤 특별한 R&D 혁신 방안 같은 걸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창의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그걸 되도록 하는 특별한 뭐 아이디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우리 실행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만 몰두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 평가 시스템에 대한 것도 획기적으로 좀 더 바꾸고, 또 연구자들이 어떤 페이퍼 워킹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로드가 걸린다 그러면 그런 것도 실제 획기적으로 줄여주면 되거든요. 불필요하거나 중요치 않다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많이 좀 바꿀까 하는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것보다도 실제 그렇게 실행력을 좀 높이는 쪽에 힘을 싣고 갈까 그럽니다. 정책 간담회 때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성과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성과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이라 그럴까 먹거리지 않습니까? 미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가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실체가 있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직도 실체가 있니 없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곧 아마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킥오프를 하게 됩니다. 아직 날짜는 미정인데 그때 되면 상당히 가시적인 뭔가 정리가 되어져서 발표가 되어질 거고, 민간 중심으로 위원회가 가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에 어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도 아마 연말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올해가 개국 10주년이거든요. 과학 방송인 YTN 사이언스에게 뭐 축하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 우선 YTN 사이언스가 10주년이 된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쉽지 않냐 말씀드리면은 과학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채널 한 개를 할당을 해서 그 중심으로 1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게 대단하고, 계속 커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그것도 대단한 거고, 그래서 더 기대가 커지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오고 계신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YTN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있는 여러 매체들을 포함을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장관님 혹시 이루고 싶으신 목표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지금 도전해 있는 것들이 과학기술과 ICT 전체적인 그게 4차 산업혁명이 됐던 새로운 쪽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에 있다.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보고 근본적인 바탕을 좀 바꾸는, 뭔가 좀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끝나고 가면은 거기에서 몇 년 뒤에 조그마한 꽃이 하나 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일을 할까 합니다. 네, 유영민 장관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니까
유영민 장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싶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많은 기자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확실히 대화와 소통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유영민 장관이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거를 좀 즐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예. 연구 현장에 답이 있다. 유영민 장관이 강조하는 부분이 연구 현장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R&D 혁신을 위한 실행력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학기술은 결국 과학기술의 양 어깨에 달려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규제를 없애준다든가 네. 각종 이런 연구 지원력을 키워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기초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잘할 수 있는 연구에 몰입하게 해줘야 된다. 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기존에 있던 각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제도가 참 잘 갖춰져 있어요. 예. 근데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제도를 만들었을 때 취지에 따라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이 되는지 그걸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겠네요. 그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우리 어르신들이 연구 현장을 찾아가셔서 네. 같이 라면도 끓여 드시고 네? 막걸리도 나누시고 네. 이렇게 해서 연구 현장의 질을 높여주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그러다 살찌는 건 아닌가. 살찌면 좋겠죠. 네, 더 많은 건강해야죠. 연구가 네.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답이 있는 현장에 계신 과학기술인으로서 네. 이런 것도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지만 예. 과학기술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3대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사람, 예산, 인프라인데요. 네. 역시 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라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복지수요도 많고. 그래도 미래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는 줄이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기술 총 예산의 한 5%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해달라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국가과학기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한 30여 개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부처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위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부처의 규정을 좀 통일해 주십사 하는 것이 네. 두 번째고요. 아하. 세 번째가 요새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인사 시즌이에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과학기술계 인사는 당립, 당략, 정파를 떠나서 네. 정말 거기에 필요한 적임자가 선임이 돼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예.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과학기술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포착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잘 전달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듭니다. 네, 참 급변하는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또 어떤 과학기술들이 등장하는지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과학기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요?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디오 스타트. 카메라 대졸 앵커 큐. 긴장감 넘치는 생방송 현장. 매일 아침 11시 사이언스 투데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26분의 레이스에 모두들 초긴장 상태. 자 이제 해볼게요. 피디님,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한 것 같아요. 아무리 준비 열심히 해도 잠깐 한눈 팔면 사고 나거든요. 과학 뉴스의 간판, 앵커들의 환한 얼굴 뒤에는요. 카메라 감독부터 조연출까지 모든 제작진이 PD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뉴스를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뉴스를 내보낼까? 매일 아침 열띤 회의를 벌이고요. 그날의 방송 구성안이 만들어지면 곧이어 작가들이 화려한 글솜씨를 뽐냅니다. 조연출도 빠질 수 없겠죠. PD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뉴스에 필요한 영상을 편집합니다. 자, 슬슬 준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하루 2번의 생방송, 그 뒤에 숨은 노력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디죠? 저기 이동훈 기자네요. 세상에, 못 알아볼 뻔했어요.
이곳은 DNA로 과학 수사를 하는 대검찰청. 현장 증거물을 감식하는 곳이라는데요. 오늘도 우리 기자들 열혈 취재 중이네요. 휴대용 라이트로도 이게 되나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다양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죠. VJ도 열심입니다. 움직여야 뭔가 좀 느낌이 더 쉽고 생생한 뉴스를 위해 기자와 VJ는 항상 짝이 되어서 과학 현장을 누립니다. 이번엔 다른 현장입니다. 저기 허찬 기자네요. 다시 한 번만 갈게요.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허찬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스탠드업에 성공한 허찬 기자. 오늘은 어떤 걸 취재하러 왔을까요? 필요한 기술 기반이 돼 있는 소프트웨어만 공개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첨단 VR 기기를 만난 허찬 기자. 직접 체험 한번 해봐야겠죠? 좀처럼 끝나지 않은 촬영에 VJ도 무거운 카메라를 쥐고 있느라 고생입니다. 지금 화면 속에 아바타가 정면에 있어? 온몸을 던져 취재한 만큼 이번 리포트 정말 재밌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과학뉴스팀이 가는 현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연구실은 기본이고요. 첨단 IT 기술은 물론 전국에 있는 과학관까지 과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죠. 이번엔 제작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YTN 사이언스 장수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입니다. 바로 2014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청년 창업 런웨이인데요. 벌써부터 녹화 준비가 한창입니다. 런웨이는 관객들과 호흡하는 공개 강연 형식으로 녹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만큼 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20명이 넘는 제작진의 손길이 하나같이 분주한데요. 지금도 2시간째인데 아니 또 무슨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이거요? 이게 아무래도 앵글이 다양하면 좋으니까 저희가 이 봉에 따라서 하이 앵글로 좀 사람들 이제 좀 아래로 좀 찍으려고 그렇게 찍고. 역시 3년 내공은 다르네요. 박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녹화 시작. 다양한 청년 사업가들의 살아있는 성공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서 관객은 물론 제작진도 집중합니다. 스탠바이 컷. 무려 9대의 카메라가 움직이는 녹화 현장. 강연자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전달되겠죠. 2시간 동안 이어진 오늘의 녹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재밌고 탄탄한 구성을 위해 여러 명의 작가가 함께 글을 쓰고요. PD들은 편집하느라 밤을 새기도 합니다. 화면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종합 편집과 영상의 꽃, 음악 작업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느껴지시나요? 지난 10년 동안 YTN 사이언스를 만들어 온 사람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만들어갈 과학방송의 눈부신 발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매일 보는 분들인데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새로운데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영상 안에 채 못 담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을 통해서 과학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앵커들은 왜 뉴스 도중에 이어폰을 끼고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어폰이요.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어폰이 아니고 인이어라고 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생방송 뉴스 도중에 조종실이랑 소통하기 위해 쓰는 도구인데요. 이 인이어로 지금도 PD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거든요. 예. 현재 긴급한 속보가 들어왔다거나 갑자기 기사 순서를 바꿔야 할 때 방송 중에 앵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교수님도 처음 보셨죠? 글쎄 말이에요. 제가 네. 방송국에 출연한 지 오래됐는데 네. 왜 저는 안 주고 두 분만 드리나 했는데 이거는 앵커들의 특권이어서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학 뉴스 기자 앵커는 모두 과학 전공자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과학 전공자이신가요?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기자님 어떠세요? 네, 저의 전공은 이제 불어불문학과, 전혀 과학과 상관이 없는데요. 네. 과학 기자, 과학 뉴스 앵커라고 하더라도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할 수 있는 민첩성만 있으면 충분히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뭐죠? 네, 한번 살펴보죠.
방송 중에 긴급 속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보가 들어오면 먼저 데스크에서 속보를 작성해서 스튜디오에 컴퓨터로 보내고요. 보낸 다음에 생방송 현장의 PD와 앵커들이 속보를 빠르게 숙지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정말 긴급한 속보의 경우에는 인으로 이 내용만 듣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할 경우도 있고요. 네, 한숨 돌리시고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또 제작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적인 영역의 과학 기술을 쉽게 전달하려고 현장에서 기자들이며 스태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사건 사고도 참 많죠. 네, 그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했던 제작진의 황당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10년 동안 숱한 현장을 누비며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왔던 YTN 사이언스. 사실 그 멋진 장면은 바로 제작진들의 피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먼저 과학기술계 현장 곳곳을 누비는 사이언스 투데이의 이동은 기자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수술로봇 취재를 갔는데 진짜 사람 시신, 그 의료용 시신에다가 시연을 하는 거예요. 막 수염나 있고 주름가 다 보이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냄새가 토하기 일보 직전인데 옆에서 정말 너무 맛있게 밥을 먹고 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날 점심도 맛있게 잘 먹었고, 그보다 저는 산사태 취재 갔을 때 제 카메라가 아주 죽기 직전까지 가서 그게 더 기억에 남는 취재였죠. 물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제가 너무 가까이 들이대는 바람에 헐, 이때 충격 그 자체였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머릿속은 하얘졌고. 아찔했던 현장 체험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는 기자와 VJ가 짝을 이뤄서 늘 함께 하는데요.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도 가슴속에 할 말을 꾹 담아두기만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터널을 뚫고 있는 현장이라서 물이 고여있고 터널 안에서 스탠드업을 하는데 허찬 기자가 자꾸 멘트를 틀리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막 이제 젖어 들어와. 미쳐버리는 거지. 아니 대체 몇 번이나 다시 한 거예요? 뭐 허찬 기자는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10번은 넘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죠. 허찬 기자의 변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물이 들어간 게 제 탓인가요? 그때 다 힘들어서 그런 거지 저도 평소엔 그러진 않아요. 그럼 혹시 이면목 VJ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허찬 기자의 잊지 못할 사연은 뭔가요? 양자통신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인터뷰를 하면은 10분에서 한 20분이면 끝나는데 너무 어려워서 한 2시간 내리 계속 찍었거든요. 그럼 이제 양자통신은 완벽하게 이해한 건가요? 그걸 완벽하게 2시간 만에 이해를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죠. 저도 뉴스 진행하다가 가끔 정말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당황할 때도 있거든요. 이번 사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평생의 사랑을 만난 이야기라는데요. 그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신랑을 처음 봤던 취재 현장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게 고속철 해무를 어떻게 고속 충전하는지에 대한 현장 취재였었는데 눈에 되게 띄었었어요. 지금의 신랑이. 부럽습니다. 사랑이 과학기술과 함께 찾아왔네요. 신랑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처음 만났던 취재 현장은 그 앞에 현장이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운명이었나 보죠. 과학기술이 엮어준 인연.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제작진의 잊지 못할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어려운 과학 앞에서 더 고민하고 또 더욱 사랑이 넘치는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수지였습니다. 네, 맹수지 앵커 잘 봤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생방송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티는 못 내고 절로 땀이 나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 저도 실수하니까 박철민 앵커 실수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제 실수요? 제가 몰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니 무슨 영상까지 준비하셨어요? 자, 보실까요? 거대한 캠핑촌이 만들어졌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화 왔습니다. 김기봉 특파원이 전화 왔습니다.
아니 통화는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니, 예, 민망한데요. 자, 넘기겠습니다. 김상성 교수님, 실수담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생방송은 제일 어려운 게 시간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출연하는 네. 게 금요일 날 그 사이언스 매거진 금요일 오후에 있는데 예. 그때 많이 막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길이 막혀서 혼난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주로 이제 BMW를 이용합니다. 바이스클, 메트로, 워킹. 그게 건강에 좋고요. 예. 시간 지키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앵커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참 그때 긴장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잊지 못할 순간들 들어봤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 개국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까지 면면히 살펴봤는데요.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네. YTN 사이언스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맞이할 텐데요. 네, 그날이 오기까지 더 나은 모습을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해야 할까요? YTN 사이언스에 대한 요청과 바람들 들어보시죠. YTN 사이언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 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 10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마술의 버금가는 신기한 과학 이야기 잘 전달해 주시고요. YTN 사이언스 화이팅!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YTN 사이언스가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YTN 사이언스가 더욱더 발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10년,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YTN 사이언스가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YTN 사이언스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 대중화 운동이 한층 더 높아지고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는 YTN 사이언스가 시민들을 과학화하는 데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에버예요. YTN 사이언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주년 특집에는 제가 꼭 직접 출연할게요. 약속? 아우,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예,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지금 특별한 분들이 스튜디오에 화상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자, 어떤 분들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저는 누군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엄문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자 한재권입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은 과학계 공인대 스타 부부시잖아요. 천생연분 부부로도 유명하신데요. 네, 근데 두 분은 오늘 저희가 10살을 맞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면 좋을까요? 먼저 YTN 사이언스 개국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과학 전문 채널답게 그 과학기술 관련해서 특집 다큐나 아니면은 기획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예술하고 과학기술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특히 예술도 과학도 그 근본을 살펴보면 그 시작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인간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또 가치롭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야의 융합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결과나 성과 위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사실 과학이라는 게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의미 있는 실패도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더 나은 과학기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두 분의 사랑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 숙명여대 엄윤세 교수 부부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화도 주시고요. 너무 반가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들을 가장 궁금해할지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이어트와 비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이네요. 예. 또 요새는 음주, 흡연 같이 생활 습관으로 인한 건강 문제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최근에 유해 생리대, 살충제 달걀 파동 때문인지 독성 물질 검색한 분들도 계시네요. 예, 제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인간 대 로봇, 미래 기술, 첨단 이동 수단, 단속 카메라, 수치도 있었네요. 네,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전염병, 재난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높아진 모습이죠. 예. 확실히 우리 네. 생활과 관련된 과학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학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뭐 건강, 미세먼지, 독성 물질 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취재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생활 속 과학도 중요하지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그렇죠. 과학기술 중심 사회 또 제4차 산업혁명에서 보면 이제 초연결, 초지능 이런 걸 병행해서 이제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미처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라든가 이런 말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쉽고 재미있게 우선 알려야 되고요. 네. 예.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각종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GMO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뭐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많은데 네.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과학계에서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교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네요. 예, 이번에는 이 주제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데요. 그래서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을 통해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바로 저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1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YTN 사이언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요. 1위, 최신 이슈를 더욱 생생하게가 48%로 가장 많았고요. 네. 2위가 과학 덕후 위해 더 심도 있게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어려운 과학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3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외에도 시청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원한다. 건강이나 생활 밀착형 정보를 알려달라는 의견도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1위에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뭐 살충제 달걀 해서 많이 속보들이 좀 쏟아졌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좀 빠른 정보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현장에 좀 더 발빠르게 정보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4위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3위요? 예, 요새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포자, 과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어렵고 골치 아프다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는 좀 쉽고 재미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앞으로도 이 생활과 밀접한 과학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기술들도 부지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요즘 TV를 보면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YTN 사이언스의 역할과 특성이 있고 또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만의 차별성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교수님? 우선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가서 생생하게 뉴스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또 잘못 갈 때는 그냥 질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위해서 우수한 연구 성과, 우수한 연구자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탄생할지도 궁금한데요. 이혜리 기자는 앞으로 어떤 방송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앞으로 좀 역동적인 뉴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시청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를 연구소와 협력해서 실험하고 증명하는 좀 이색적인 뉴스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실험적인 뉴스요. 저희도 꼭 한번 진행해 보고 싶네요.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 또 여기 계신 두 분의 패널 의견 적극 반영해서 멋진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 개국 10주년 특별 생방송 10살을 축하해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참여해보니까 다시 한번 YTN 사이언스 TV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과학문화의 선도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도 이 선도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혜리 기자는요? 네, 시간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 기자들 모두 더 현장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는데요.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YTN 사이언스의 10년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축하 그리고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의 기를 받아서 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의 YTN 사이언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be riding through the town, my music loud, windows down.